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연락이 오면 심장이 뛰고 그러다 연락이 늦거나 없으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 사람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그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는 맹목적인 의지의 함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는 집착과 이별의 고통, 그리고 관계 속의 환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은 특정한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리는가? 우리는 보통 이것을 운명이나 궁합, 혹은 그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했죠. 그는 사랑의 감정이 사실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전략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나와 유전적으로 좋은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신호를 무의식이 감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자연이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유인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아름다운 감정을 단순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도 결국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쇼펜하우어의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이해가 갈지도 모릅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행복을 찾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연이 설정해 놓은 목적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 목적이 완수되고 나면, 즉 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처음에 그 강렬한 감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바로 그 권태의 정체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걷는 방식, 말하는 습관,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사랑스럽게 느껴지죠. 그런데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설레임도 줄어들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고 사랑스럽던 것조차도 오히려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설레임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그 강렬한 감정이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의지가 새로운 대상을 찾아 이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욕망의 구조가 사랑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이 자연의 장치라면 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을 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왜 이별하게 된 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오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의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그 사람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의지가 설정한 목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향하는 방향 자체를 잃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별의 고통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착이 시작됩니다. 의지는 목적을 잃으면 다른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람에게 의지가 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의지는 그 사람을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미 끝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락을 끊지 못하고 SNS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의 구조입니다. 의지가 대상을 놓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시스템의 과활성화라고 설명합니다. 향실의 위협을 감지한 뇌가 그 사람에 대한 집중을 극도로 높이는 것입니다. 진화적으로 유대관계를 지키는 것이 생존에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면 마치 비상사태처럼 반응합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자연이 설정해 놓은 목적이 위협받을 때 의지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의지력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잊으면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의지의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그 감정은 계속해서 같은 대상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허탈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자연의 속임수고 설레임은 사라지게 돼 있고 집착도 결국 의지의 작동일 뿐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전부 환상이라는 말일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낭만적인 사랑의 환상은 거둬냈지만 그렇다고 사랑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처음에 강렬한 감정은 의지가 만들어낸 불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반드시 잦아듭니다. 하지만 불꽃이 잦아든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 그것이 진짜 사랑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특별해 보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하고 사소한 행동 하나도 설레게 만듭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그냥 익숙한 동반자가 됩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설레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 옆에 있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힘들다고 했을 때 내일처럼 마음이 쓰입니까?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의지를 넘어선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의 설레임은 자연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 켜놓은 조명 같은 것입니다. 화려하고 강렬하지만 그 조명 아래서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겠죠? 오히려 조명이 꺼지고 나서야 어둠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레임이 사라진 것이 사랑이 끝난 신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제 진짜 그 사람을 볼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지도 모르죠. 아이러니하게도 쇼펜하우어 본인은 평생 독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론이 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려 했던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는 순간 모든 사랑은 실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특별해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르죠. 쇼펜하우어의 사랑의 철학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랑에 빠지고 권태가 오고 이별하는 이 과정이 어쩌면 자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필요도 없고 집착하는 자신을 너무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설레임이라는 화려한 치장과 환상이 사라지고 난 뒤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한 안정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걸 알고 나면 사랑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놓아야 할 순간을 알게 되고 붙잡지 않아도 되는 감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사랑은 우리를 흔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사랑은 덜 아프고 더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힘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그 설명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덜 혼자가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철학이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가장 정직한 통로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말이죠. 오늘도 당신 인생의 밤을 비추는 별이 빛나는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면의 빛을 찾는 여정에 든든한 동료가 될 것입니다.